매일 아침 7시 오디오 경제 뉴스 7, 10월 27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D램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 감소를 감수하고 수익성 확보에 무게를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사업은 D램과 달리 기술 수준 확보를 통한 빠른 성장성에 방점을 둘 전망입니다. D램은 수익성, 낸드는 성장성이라는 서로 다른 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연구개발 등을 통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선 D램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진행 중인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마무리하면 시너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분기에 흑자로 전환했으나 기대치에는 밑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길어지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6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28조 8,67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6,067억 원으로 3,13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흑자 전환했습니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4분기 경영 환경이 그리 밝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도체 공급 정상화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전기차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6일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 4,507억 원, 영업이익 1,6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 1,237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매출액 1조 1,648억 원 수준의 실적을 한 분기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매출 증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규 제품 수주에 따른 상공장 가동률 상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상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196%나 뛰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에만 로슈, MSD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누적 수주 금액 7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43만 5천회 분은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화생명이 자사 디지털 채널 라이프MD의 설계사 중 6개월간 활동을 하지 않은 설계사를 강제로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촉 대상은 통합앱 라이프 프로 앱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나 라이프MD 등록 1년 시점에 계약 체결 건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라이프MD는 작년 10월 19일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론칭한 디지털 영업 채널입니다. 이 앱에서는 보험 설계사 모집, 자격 취득 교육, 필수 교육 이수, 설계사 활동 등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앱 론칭 초기 설계사가 앱을 설치해 모의고사에 응시하거나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상품을 제공했고 일정 테스트를 통과하면 합격 지원금 50만 원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개월 만에 보험 설계사 1,000명을 보유한 채널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번 설계사 강제 퇴출 결정은 역설적이게도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가입자는 많은데 사실상 생산성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했고 더 나아가 금속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모집임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라이프MD 앱에 들어와 교육을 받으라는 취지에서입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3,423억 원이라고 26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 103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4분기에 진행될 대규모 글로벌 쇼핑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심화한 수출입 물류 대란으로 일부 매출 기회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쇼크,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러 악재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것도 주원인입니다. 하지만 럭셔리 화장품과 프리미엄 제품군 비중 확대로 수익성은 개선됐습니다. 생활, 음료 사업 3분기 매출도 모두 늘었습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유통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어깨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유통업 특성을 감안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전략 행보를 재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3 백화점은 위드 코로나로 사적 모임이 활성화되면 색조, 향수 상품군과 패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화장품 사은 행사 등 마케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보복 소비로 명품 구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명품 브랜드를 강화하고 명품 신상품 쇼케이스나 소규모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중입니다. 또 예비 부부들이 위드 코로나에 맞춰 미뤘던 결혼식을 진행하는 추세를 감안 가전 등 할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령제약이 특허 만료된 의약품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습니다. 레거시 브랜드 인수 전략의 하나로 초기 비용 부담은 크지만 포트폴리오 강화와 이익률 개선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령제약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자산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앞서 지난해에는 일라이릴리의 항암제 젬자를 아예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매출 상승과 함께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로 국내 제약사 중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명성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높은 지위를 활용해 영업 등 측면에서 다른 제품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